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서 이 입시라는 조보문에서 학과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서 이 4년제 대학의 취업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학과별 취업률을 보니까 의학이 86.1%로 가장 높았고요. 또 치의학과가 84%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교육과 해양공학 또 유아교육이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의학과 교육, 이 공학 계열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이겠죠.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서는요. 2014학년도 신설학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학 입시 결정을 앞두고 학과 선택에 고민이 많을 텐데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학과 선택의 지혜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이제 접수까지 한 2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위한 아주 중대한 고민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입시와 별개로 또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큰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열심히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 정주원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정시 전략을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거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죠.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리는데요. 1부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요. 2부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밝은 목소리의 여학생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군요. 수능은 어땠어요? 좀 만족할 만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시 전략 짜느라 좀 고민이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거든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시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목표를 잡았나요? 오늘 또 근데 궁금한 아직 게 뭐라서 정확하게는 생각을 못해서요. 예. 그냥 일단 정시로 어디쯤 가고 싶다는 대학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사학과 쪽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저도 역사 선생님인데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희망대학도 어느 정도 좀 잡아놨고 학과도 사학과 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목표는 잘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잘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1.6등급, 수학이 2.8등급, 영어가 2.4등급, 사회가 1.75등급으로 평균이 2.08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성적은요, 국어 B형이 1등급, 수학 A형이 1등급, 영어 B형이, 이게 좀 아쉽네요. 4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1등급, 한국사가 4등급이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의 숙명여대 통계학과, 나군의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또는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다군의 국민대 경영학부 또는 국사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대학은요, 대부분 역사 쪽을 지원하셨는데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고려대 사학과, 한양대 사학과,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성균관대 인문과학대 등을 보셨는데 일부는 지금 떨어졌고요. 일부는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입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보니까 수능 점수 등급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영어랑 한국사만 문제죠? 4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많이 아쉬운 성적인데요. 네. 표준 점수의 이제 단순 합산을 해보면요, 한 501점 정도 나오고요. 100분위도 한 342점 정도 나오는데요. 학생의 이제 강점이 금방 지적하셨듯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이제 1등급으로 강점이고 사탐은 하나는 1등급, 하나는 4등급이고 영어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사탐 순으로 순서성으로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영어의 약점을 보완하고 국어하고 수학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하고 사탐 한 과목 4등급은 비슷한 동점대의 국어 수학의 이제 1등급대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영어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0점 정도, 사탐은 마이너스 5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또 대학의 반영 연령에 따라서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선이 될 것 같은데 좀 꼭 좀 붙기를 좀 바라고요. 수시에서 수시 이상의 대학들은 아마 정시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을 생각하면은 대학교의 이름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 학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학생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의 이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학과, 전공이 더 중요할까요? 학교 이름이요. 대학이요. 대학. 예. 그럼 제가 소식과 분석한 틀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현재 영어 B와 사회 탐구 과목 중에 이제 한국사 요 두 과목이 지금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좀 보완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국어와 수학은 1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강점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이 방금 얘기했듯이 대학과 학과 중에서 이제 대학을 우선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재원 선생님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먼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유리한 조합들과 이제 불리한 조합들을 이제 배열해 봤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 수학하고 탐구를 우선 반영하고 국어와 영어를 선택하는 조합. 그래서 이제 2개 대학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가장 이제 좋은 조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4개 영역을 다 반영했을 때는
국어,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영어 25%, 탐구를 20% 내지는 탐구를 10%만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원점수상으로 볼게요. 백분위로 볼게요. 백분위죠. 네. 백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백분위도 세 개 영역에 영어가 빠지는 조합이 가장 적절한 조합이고요. 네 개 영역을 반영했을 때는 영어와 탐구가 낮게 반영되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어 비중이 좀 낮거나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조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영어 성적이 평소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보다 좀 많이 안 나온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처럼 지금 영어 B형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정시에서 그럼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어 비중이 좀 낮은 대학을 지원하면 참 좋은데요. 네. 이렇게 영어 점수에다가 대학을 맞추다 보면은 대학의 선택이 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외 같은 경우에 BAB 지정대학이라든가 자연 같은 경우에 APP 지정을 한 서울권 중위권 대학들을 좀 노려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B 지정에 국어, 그 다음에 수학 AP를 열어놓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카톨릭대 몇 개 학과, 그 다음에 덕성여대, 서울여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 이제 또 여쭙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국어와 수학은 강점을 보이고 1등급인데요. 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이 조합을 전형 설계에 반영한 대학, 이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서 봤던 그 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들을 찾아봤더니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 바로 이제 그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가 아예 빠지는 그 이화여대의 그 보건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가장 좋게 나오는데요. 지금 뭐 이제 보겠지만은 수학하고 탐구를 우선 반영하고요. 국어하고 영어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국어도 약 40% 반영하고요. 수학도 35%를 반영하고, 탐구는 25%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탐구 한 과목도 좋지 않기 때문에 탐구 비율이 또 너무 높아서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이화여대하고 이제 그 가군과 다군에 이제 홍익대학교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국수영과 중에서 세 개 영역을 택하게 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 33.3%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좋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이 학생은 뭐 국사학과 쪽을 희망했지만 이쪽은 인문 쪽이기 때문에 영어, 국어 반영이 높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 반영이 높은 게 이제 상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상경 계열로 이제 몇 개를 뽑아보니까 단국대, 그 다음에 또 고르게 이제 4개 영역을 고르게 반영했을 때도 역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홍익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이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한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숙명여대와 서울시립대, 또 국민대 정도인데 이 희망대학에 대한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희망대학도 이제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 이제 숙명여대 통계학과나 이제 역사문화학부를 희망을 했는데요. 반영 비율이 좀 각각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학과의 경우에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 모두에게 이제 오픈을 해놨는데 이 문과 학생은 전체 그 정원의 20%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 정원이 굉장히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입시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이 한 339점이라고 했을 때 입시 성적에 대비해 보면은 지금 무려 마이너스 44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사실상 숙명여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제 역사문화학부, 이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아층들이 많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쪽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숙명여대 사학과도 상당히 그 탄탄한 학과로 이제 유명합니다. 사실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성적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좀 분석해 드리면요. 역시 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보다 뭐 이제 사회적인 인지도가 조금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역시 점수도 높습니다. 특히 시립대 국사학과가 우리 학생에게 좀 불리한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선발에서 영어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해서 30%를 뽑고요.
또 일반 선발에서도 역시 뭐 영어 비중이 뭐 적지 않은 이런 관계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전년도 입시 결과에 비해서 무려 22.3점이나 낮았습니다. 네. 특히 또 이 대학은 이제 속칭 이제 우리 펑크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또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군 국민대를 좀 살펴보면요. 국민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전년도 입시 결과상 특히 여기 보시면은 영어 반영 비율이 35%로 4개 영역 중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합으로 나타나서 작년도의 합격선에 비해서 34.5점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많이 불리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대를 쓴다면은 학과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숙명여대와 서울시립대 그리고 국민대학교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향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시 지원을 앞두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원하기에 좀 적절한 대학들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적절한 대학들을 조합 중심으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이 대학교와 학과 중에 대학을 더 선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중심으로 찾아봤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시 추천인데요. 소신 지원 내지는 뭐 입시 기간에 따라서 조금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입니다. 근데 꼭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화여대 보건대학에 이제 3개의 학과가 있죠.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3개가 있는데 이 세 학과가 점수가 비슷하고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 폭이 기복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3학과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하게 수학 35% 반영하고요. 탐구 25%, 국어를 40%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지원 가능 성적이 391점인데 우리 학생 성적이 390.45. 따라서 차이가 마이너스 0.5. 이것이 평균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자율전공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3개 영역을 택하고요. 각각 33.3%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5.2대 1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역시 이것도 입시 기간에 따라서 한 390점대에서 380점대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 성적이 지원 가능 성적 대략 한 388점으로 봤을 때 학생 성적은 이보다 약간 한 0.6점 정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신 지원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 홍익대 자율전공은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에 의해 어떻게 몰리냐에 따라 다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어가 많이 어렵고 상위권 중에서 영어가 무너진 학생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공을 지원할 경우에는 나군과 다군의 안정 지원을 하면서 가군의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홍대에 이제 25%씩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좀 낮은 과, 동문과와 불문과도 학생 점수상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도 볼게요. 예, 나군은요, 한양대학교 이제 에리카 캠퍼스인데요. 한양대 그 경제학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사학도 좋아하시고,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고 사회과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학과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약한 과탐을 조금밖에 반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전년도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이 500점인데 반해서 우리 학생 성적이 502점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여기 말고도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마 메일로는 갈 텐데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제 학과가 문화인류학과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다군의 가천대를 좀 하나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천대는 이제 그 적정 안정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반영 비율도 역시 영어가 25%밖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네. 우리 학생에게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 성적이 무려 이제 4.8점 이상이나 높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학과도 이제 언론 영상 광고로 나쁘지 않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군에서 좀 소신 지원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적정선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목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좀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합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듣고서 지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조합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탐구 한 과목 점수가 낮아서 탐구 비율이 높으면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 소신에 해당합니다.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홍익대 자율전공, 나군입니다. 적정에 해당하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제학부고요. 다군의 적정에 해당합니다.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입니다. 꼼꼼한 전략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정시 원서 접수 한 2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과보다는 학교에 좀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학생도 역시 네. 그랬고요. 정경원 선생님도 지금 많은 수험생들 네.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반 담임을 할 때 인문계열 학생들은 통상 이제 경제나 경영 혹은 예전에 신문방송학과라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학부 뭐 이렇게 좀 경향성이 좀 있고요. 또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의대나 생명과학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의 어떤 꿈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진로와 적성에 대한 흥미, 그리고 향후 이제 졸업한 뒤에도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대학 선택, 학과 선택에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과도 그냥 인기 있는 학과니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좀 맞는 그런 적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망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고민이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2014학년도 주요 대학의 그 신설 학과가 네. 있다고요. 네. 2014학년도에 주요 대학들이 변화되는 어떤 흐름을 반영해서 이제 신설학과들을 많이 개설을 했는데요. 네. 이 신설학과들의 개설할 때 어떤 공통점들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키워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국제화, 그리고 융합, 그리고 취업,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우선 국제화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맞춰서 신설학과를 개설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신설된 LD 학부와 또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신설한 한국학과인데요.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LD 학부 같은 경우는 고급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세운 학부인데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제 대학원 진학 시 통번역 대학원 입학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 이제 특전을 이런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한국학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한류 붐과 함께 한국어라든지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 역시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고요. 많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또 이제 기숙사 첫 학기에 우선 입사 혜택을 주고요. 기숙사비 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에 신설된 글로벌 경영학 트랙의 혜택을 좀 보면 좀 더 파격적인데요. 이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 평균이 1.6등급 이내인 학생에게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학업 보조비를 지원하고요. 또 졸업할 때 평점이 4.5 만점에 4.3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해외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면 3년간 매년 3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졸업생 지원도 약속한 이런 아주 신설학과들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신설인 만큼 혜택이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야말로 핫 키워드인 융합과 관련된 학과,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학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융합과 함께 졸업 후에 이제 취업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국민대가 우선 주목이 되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과는 금융산업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네. 또 이제 자동차 IT 융합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되는데요. 이 학과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설된 학과고요. 또 이제 주목된 학과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는 디자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공학 분야를 융합한 이런 학과로 자동차뿐 아니라 우주, 철도, 항공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된 운송 산업 이것과 연계된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또 졸업 후에 이제 안정적인 진로와 취업을 보장하는 신설학과도 눈에 띄는데요. 상명대와 동명대, 동신대는 2014학년도부터 군사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적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최상위권 대학 졸업장을 받더라도 요즘은 취업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설되는 유망학과들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특성화 학과도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목되는 학과 가운데 하나는요,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와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 등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학들은 장학금 혜택은 물론이고 졸업 후에 이제 군복무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사학과 가운데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는 해병대 사령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이제 선발합니다.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아직 수험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과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 쪽으로 좀 네.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절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애띠네요. 고등학교 3학년이죠?
네. 네. 모의고사 때보다 어때요? 수능이 좀 잘 나왔어요? 아니면 좀 아쉬웠나요? 많이 망했어요. 많이 많이 아쉬웠군요. 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좀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망해서 힘들죠? 힘들어요. 오늘 그 서경대 발표난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소식 있나요? 예비번호 떴어요. 아, 예. 몇 번이요? 9번이요. 어, 9번이면. 예, 오늘 궁금한 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생명과학과 지망하고 있는데 그 학과까지는 안 바라니까 인서울 서울권 대학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 네. 우리 학생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제가 꼼꼼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을 봐왔습니다. 국어 3.2등급,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과학 4.3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4.65등급입니다. 수능 성적 보시면 국어 A가 3등급, 수학 A가 3등급, 국어 B가 5등급, 생명과학 1이 4등급, 생명과학 2가 6등급입니다. 예, 정시 희망대학은, 예, 대학은 서울권 대학을 원하고요. 학과는 생명과학과나 또는 관련 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과보다는 좀 대학을 고려하고 있고요. 예, 수시를 보시면은 서울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성신여대 지원을 했는데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예, 수시 2회차에는 서울여대 원예 생명 조경학과 논술전형, 그 다음에 서경대 도시공학과 예, 교과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해서 예비번호를 떴다고 하니까 아무튼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내신을 보면은 1학년 때 4.37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4.98등급, 그 다음에 3학년 때 4.87등급으로요. 평균 내신이 4.65등급입니다. 수능 성적을 보시면은 수학하고, 수학 100분위가 80, 그 다음에 영어가 55, 그 다음에 탐구가 47.5로 상위 누적 100분위가 34.38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4등급되고, 수능에서는 이제 보면 국어와 수학은 3등급인데, 영어와 탐구 성적이 이제 평균하면 5등급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비교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 조합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00분위를 보시면은, 예, 국수영탐에 1대1대1대1로 갔을 때 262점으로요. 예,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탐을 3대3대3대1로 하면 아무래도 국어가 높고 좀 영어가 낮게 가서 산출 점수가 277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비중이 좀 적고 탐구가 좀 높은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보겠습니다. 예, 표준 점수 보시면 예, 역시 마찬가지로 국수영탐 1대1대1로 하면은 394인데 국수영탐이 3대3대3대1로 하면 434로 예, 한 30점에서 좀 40점 사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이 좀 높고 영어는 낮고 탐구가 한 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우리 학생 이번에 수학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수학 성적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원래 수학은 계속 A형으로 봤었던 건가요? 중간에 이용호 바꿨어요. 거의 다 돼서. 그랬군요.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A형으로 시험을 봤어요. 이번 정시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 소재 자연계 ABB 지정 대학이 많습니다.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A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에 제약이 좀 많고요. AB 선택을 모두 풀어놓은 대학은 영어 점수가 낮아서 학생에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대학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서울권 대학을 지금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가나다군 정시 지원에 대한 밑그림이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원할 때 핵심 포인트 그리고 체크해야 될 점은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그 상담소에 보면 재수를 하지 않겠다는데 그 생각이 좀 변함이 없나요? 네, 집 부모님께서 재수는 절대 안 되신다고. 이번에 꼭 어떻게든. 예. 예. 제가 사실 조합을 짜면서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점수는 낮은데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짜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예,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정시 지원할 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에 대한 정시 지원의 핵심 포인트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 선택 대학, 그 다음에 학과보다는 대학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영어 B 고정 지정 대학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지원 시에 체크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보다는 좀 대학 중심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2년간 경쟁률을 보시고 그 경쟁률보다 좀 낮으면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몇 개를 뽑아 넣으셔서 비슷한 경쟁률이 있을 때는 인원수가 좀 많은 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좀 안정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이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깐 나온 에리카나 사실 숭실대나 연대 원주 캠퍼스나 점수대들이 비슷한데 사실 그런 제2캠퍼스에 대한 대학들이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수대면 그런 대학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재수를 생각하신다면 안정 1개, 그 다음에 소신, 그 다음에 상향 2개를 쓰시면 됩니다. 재수를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안정 2개에 그다음에 소신 상향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정재원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정시 지원 핵심 포인트 가운데 아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시에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고려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대학만 들자 하더라도 뭐 경북대, 뭐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가천대 등 해가지고 제법 많은 대학들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정시라고 하는 것이 4개 영역 내지는 3개 영역의 합산 점수로 가기 때문에 이 한 과목 한 과목을 잘 나와서 그것이 반영될 때 성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과목이 잘 나온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경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처럼 지금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 정시를 지원할 때 대학을 고르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4, 5등급대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처럼 4, 5등급대에 해당하는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사실은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어려운 그 계층에 이제 속해 있는 네. 학생들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재수에 대한 그 태도를 명확하게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각오한다면 소신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재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 위주로 이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꼼꼼하게 찾는 게 필요하죠. 방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다거나 혹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현명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재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좀 서울권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자,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까요? 정주원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가나다군의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군 보시겠습니다. 예, 소신지원이고요. 성신여대 생명과학 화학부 10명입니다. 100분위를 쓰고요. 수학, 영어 40, 그 다음에 국탐 중에 20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좀 지망학과하고 좀 비슷한데요. 문제는 지금 영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불리함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5.6대 1입니다. 예, 또 가군의 충북대입니다. 충북대 환경생명공학 화학과 9명, 100분인데 여기가 이 학생에게 좀 좋은 조합인 20대, 30대, 30대, 20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방되면서도 영어 B가 고정이 돼가지고
좀 하향선으로 내려갈 거는 같은데요. 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3.64 대 1이고 전년도 합격자 내신이 3.34 등급입니다. 나군 보시겠습니다. 예, 공주대 화학과입니다. 6명이고요. 100분위, 그 다음에 국어 10, 수학 35, 영어 35, 탐구 20입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한 충북대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합격선도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5.6 대 1입니다. 덕성여대 보시겠습니다. 화학과 26명입니다. 예, 100분위 쓰고요. 수학, 영어 40에 국어, 탐구 영역 중에 한 개 택해서 20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학생의 성적에서 가장 좀 유리한 대학인데요. 아마 이쪽에서 안정적 지원을 하고선 낮은 탐구는 좀 버리긴 하는데 영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하실 때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4.17대 1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1학년도 예비 순위가 39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군입니다. 서울여대 컴퓨터학과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 35에 국탐, 텍 30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좀 플러스 6 정도 조금 점수가 좀 높긴 한데 네, 안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고요. 국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탐구를 반영할 수 있어가지고 점수가 높습니다. 또 다군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작년도 예비 10번까지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경쟁률 7.82 대 1입니다. 예, 다군입니다. 한림대 간호학부 35명입니다. 100분위 쓰고요. 수학, 영어 40에 국어, 탐구 중에 택 1입니다. 20% 반영하고요. 조금 점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한림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5개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간호학과를 나왔을 때 좀 병원에 취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수학, 국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에는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A, B형을 모두 열어놓은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AA 선택을 한 학생들이 좀 들어오면 점수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내신이 2.5등급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4.1등급입니다. 네. 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진짜 찾아서 전략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끝으로 정주원 선생님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그럼 주의하면 좋을지 마무리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안정이라고 말은 했는데 평균 100분위가 7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좀 여러 곳 상담을 통해서 공통적 의견이 나오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네, 상담은 내용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로도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고 학과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한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에 지원해야 됩니다.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 전략은 안정 2개, 소신, 상향 지원 중 1개 지원이 적절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소신에 해당합니다. 성신여대 생명과학화학부, 나군입니다. 안정에 해당하죠. 덕성여대 화학과, 다군입니다. 소신은 한림대 간호학부, 안정은 서울여대 컴퓨터과학과입니다. 꼼꼼한 전략으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일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들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하는 거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겠지만 전년도 경쟁률도 참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를 고려하는 게 좋을지 정재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입시 자료집을 보다 보면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가 뭐 예전에 비해서 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크게 점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거의 10중 8구죠. 경쟁률에 의해서 점수의 등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경쟁이 많았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올해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럼 또 점수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꼼꼼한 상담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또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요,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정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